매일 아침 첫 번째로 마시는 한 잔의 음료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신장의 생명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면 믿기시겠습니까?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민수 신장내과 전문의로 한국에서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단 한 잔의 선택이 투쟁하듯 버티는 신장과 서서히 포기해가는 신장의 갈림길이 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저는 김민수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말씀드리듯 돌려 말하지 않고 하지만 최대한 쉽게 선생님의 신장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약도 잘 챙겨 먹고 조심도 하는데 왜 제 콩팥은 자꾸 나빠지나요? 그 이유가 아주 평범하고 너무 일상적이어서 거의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마시느냐입니다. 이건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 잠에서 깨고 나서 마시는 그 한 잔이 염증을 확 올릴 수도 있고 크레아티닌을 더 올릴 수도 있고 혈압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시간에 올바른 음료를 선택하면 몸에 쌓인 노폐물을 덜어주고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수년 동안 쉬지 못했던 신장에게 오랜만에 숨 좀 돌릴 시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선생님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아침 음료와 반대로 신장을 도와주는 치유 음료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선생님의 신장 건강이 달라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열쇠를 얻게 되실 겁니다. 신장을 도와주는 음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매일 아침 조용히 신장을 상하게 하는 음료들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작은 커피 한 잔인데요. 그냥 주스 한 잔인데요. 그냥 차 한 잔인데요. 하지만 신장내과에서는 이 하작은 습관들이 신장 기능을 빨리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로 위험한 조합은 커피 플러스 설탕 플러스 프림 크리머입니다. 문제는 커피 자체라기보다 그 안에 들어가는 설탕, 트랜스지방, 각종 첨가물입니다. 이 성분들은 혈당과 염증을 높이고 신장이 처리해야 할 독소를 훨씬 늘려버립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이런 커피는 불타는 곳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두 번째 적은 시판 오렌지 주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 많고 건강한 주스라고 생각하시지만 마트에서 파는 일반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작은 탄산음료보다 더 많은 당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섬유질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확 올라가고 몸속 염증이 늘어나며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 삼투성 부담이 커져 네프론, 신장의 필터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카페인, 타우린 숨어있는 나트륨이 매우 높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혈압을 올리고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자극하고 신장 혈관의 손상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라면 이런 음료는 사실상 경고 라벨이 붙어야 할 정도입니다. 네 번째 위험군은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인공 감미료, 색소, 검증되지 않은 허브 혼합이 잔뜩 들어간 일부 다이어트 티 디톡스 TA입니다. 이 중 일부는 칼륨 함량이 높거나 신장을 자극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어 기능이 약해진 신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잊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환자분 이름은 준호씨, 62세입니다. 몇 년 동안 매일 아침 신장에 좋다는 말을 믿고 대형 마트에서 파는 크랜베리 주스를 큰 컵으로 마셨습니다. 성분을 자세히 보니 그 한 컵에 들어있는 당분과 칼륨이 도넛 6개를 한 번에 먹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사이 크레아티닌은 4개월 만에 2.1에서 3.5까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그 후 이 음료를 완전히 끊고 제가 소개해드릴 치유 음료 1번으로 바꾸고 나서 6주 만에 크레아티닌이 2.9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런 실수들은 정말 흔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실수입니다. 이제 제 경험상 어떤 약보다도 더 많은 환자분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음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레몬물 플러스 아주 소량의 히말라야 핑크 소금입니다. 너무 단순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진짜 의학은 대부분 이렇게 단순하고 논리적이고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고 쓰면 매우 강력합니다. 신선한 레몬즙은 신장에게 가장 든든한 동맹 중 하나입니다. 레몬 아니, 구연산, 시트르산은 신장 안에서 칼슘과 결합해 시간이 지나면서 네프론을 망가뜨리는 결석 결정이 생기는 것을 도와 막아줍니다. 또한 요산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요산이 줄어들면 몸 전체의 대사성 염증이 줄고 그만큼 신장 손상 속도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건 항상 소금입니다. 선생님, 평생 짠 거 줄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소금을 넣으라고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소금이 모두 같은 소금이 아닙니다. 일반 정제 소금은 미네랄이 거의 제거되어 있고 덩어리지지 말라고 첨가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소금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소량의 히말라야 핑크 소금은 80여 가지의 자연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어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고 신장이 물 부족 모드, 보존 모드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신장이 물 부족 모드로 들어가면 오히려 몸이 물을 더 붙잡고 부종 혈압이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미자 어르신 66세, 신부전 4단계, 크레아티닌 4.9. 이미 지치신 상태였고 주치의들에게서 이제 투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수차례 들으셨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레몬 반 개 정도를 짜 넣은 물 500ml의 핑크 소금을 눈곱만큼 넣어서 꼭꼭 씹어 마시듯 천천히 드시도록 했습니다. 8주 후 크레아티닌은 4.1로 내려갔고 사구체어 과율 GFR은 17에서 25로 올라갔습니다. 미자 어르신은 진료실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수치가 좋아져서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다시 희망이 생겼다는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음료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저 몸의 원리를 정확히 이용한 생화학입니다. 지친 신장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딱 필요한 도움을 주는 방법일 뿐입니다. 조용히 잊혀진 음료 중에서 정말 아까운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민들레 뿌리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민들레를 그냥 길가의 흔한 잡초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신장내과 의사 입장에서는 지친 신장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민들레 뿌리에는 세스퀴테르펜 락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자연 이뇨제처럼 작용하지만 약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뇨제는 노폐물과 함께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까지 같이 빼내버립니다. 하지만 민들레 뿌리는 칼륨,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을 지나치게 소모시키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수분, 쌓인 나트륨, 대사 노폐물을 부드럽게 배출하도록 도와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민들레 뿌리에 풍부한 이눌린입니다. 이눌린은 좋은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장하고 신장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생각보다 연결이 아주 깊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몸에서 만들어지는 요독성 독소가 줄어듭니다. 요독이 줄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쓰레기도 줄어듭니다. 즉 장과 신장이 함께 필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는 깨끗하게, 나머지 하나는 덜 힘들게 이 음료를 잊지 못하게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영호씨 58세, 트럭 운전기사, 당뇨, 2년 동안 크레아티닌이 계속 오르던 분이었습니다. 피곤해서 눈빛이 늘 흐리고 어차피 끝은 투석이겠지요 라며 이미 체념한 모습으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드린 처방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루 2잔의 민들레 뿌리차. 아침 1잔, 저녁 1잔. 티백이 아닌 실제 뿌리를 다려서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신 부종염증이 약 35% 감소, 크레아티닌 상승 속도가 거의 멈춤, 검사 결과가 악화해서 안정으로 바뀜 결과를 보시고 영호 씨가 조용히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제 인생은 이미 다 정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것 같네요. 민들레 뿌리차가 기적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을 덜 아프게 하고 노폐물을 비워주고 다시 한번 숨을 고를 기회를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 신장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신선한 샐러리 주스 한 잔만 주세요. 병에 담겨 오래된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짜낸 살아있는 효소와 미네랄, 유기 성분이 살아있는 샐러리 주스입니다. 샐러리에는 프탈리드라는 작은 분자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풀어주어 네프론으로 가는 혈류를 더 원활하게 해줍니다. 신장은 결국 혈액을 역과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 혈액이 잘 들어가야 일도 잘 할 수 있고 염증도 덜 생깁니다. 샐러리의 또 다른 장점은 자연 상태의 나트륨입니다. 이 나트륨은 정제 소금과 다릅니다. 칼륨, 마그네슘, 항산화 성분과 같이 들어있어 마치 구조대가 팀을 이루어 움직이는 것처럼 신장과 혈관을 도와줍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샐러리 주스가 신장에 좋은 건 알겠는데 간에도 도움이 되나요? 정답은 그렇답니다. 샐러리 주스는 간 해독을 돕는 작용도 함께합니다. 간이 너무 지쳐 있으면 다 처리하지 못한 독소를 결국 신장 쪽으로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간이 조금 더 여유를 갖게 되면 독소가 줄고 신장이 처리할 쓰레기도 줄어 두 기관이 함께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선영 씨 49세가 계셨습니다. 늘 피곤했고 머리가 맑지 않고 안개 낀 것 같다고 표현하시던 분입니다. 크레아티닌은 1.8까지
올라가 있었고 앞으로가 많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건 단 하나였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샐러리 주스 16온스 약 4.5ml 한 잔. 6주 후 선영 씨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면서 외래에 들어오셨습니다. 피로감이 거의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크레아티닌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안정, 선생님, 저 같은 제가 다시 저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샐러리 주스는 유행이 아닙니다. 하나의 치료 도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이 선생님의 신장은 이런 도움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도 점점 익숙해진 허브차 중 하나가 히비스커스 차입니다. 진한 붉은색을 띠는 이 차는 단순히 예쁜 색만 가진 차가 아닙니다. 저는 신장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히비스커스처럼 강력하게 신장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음료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히비스커스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신장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미세한 염증의 불씨를 꺼뜨리는 소방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히비스커스 차의 진짜 강점은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효과에 있습니다. 고혈압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 조금만 불안정해도 신장 기능이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대성씨 63세, 평생 정비 일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혈압약을 3가지나 드시고 짠 음식도 줄이고 걷기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혈압은 여전히 들쭉날쭉했고 발목이 자주 붓고 무엇보다 혹시 투석하자고 할까봐 외래 올 때마다 불안해 하셨습니다. 제가 드린 추가 처방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히비스커스 차 한 잔, 밤에 미지근한 한 잔 더 당분 없이 드셔보세요. 12주 후 대성씨의 혈압은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약 한 가지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도 더 이상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성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흔한 차 한 잔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히비스커스 차는 단순한 허브차가 아닙니다. 선생님의 추억, 일상, 습관 속에 조용히 들어와 신장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히비스커스나 붉은 허브차를 어떻게, 얼마나 자주 드시는지 나중에 꼭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록이 앞으로의 신장 관리에 큰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신장을 위한 음료 중 내부 구급참호라고 부르고 싶은 조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녹차 플러스 생강입니다. 녹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항산화제 중 하나인 EGCG가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은 실험실 연구에서 강한 염증 환경에서도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보여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병나이 혈당이 신장을 공격하려 할 때 네프론 위에 보호막을 씌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생강이 더해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강은 단순히 속을 덮이는 정도가 아니라 전신 혈액순환을 깨우고 혈관을 열어주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오래 답답하게 숨 쉬던 신장이 다시 산소를 충분히 받는 느낌이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메스꺼움, 식욕부진,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십니다. 생강은 이 증상들을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잘 먹고 잘 돌고 몸이 항상 비상 상태에서 벗어나야 신장도 회복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순자 어르신 71세가 떠오릅니다. 손이 떨리고 늘 메스껍고 크레아티닌은 2.9까지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투석도 무서운데 혼자 못 움직이게 될까봐 그게 더 무서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건 아침 커피 대신 녹차 플러스 생강 2조각을 넣은 따뜻한 차 한 잔이었습니다. 4개월 후 메스꺼움이 거의 사라지고 하루 대부분을 누워 보내지 않고 다시 부엌에서 요리도 하시고 에너지가 돌아오고 크레아티닌은 2.7로 소폭 호전되었습니다. 순자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불이 꺼져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켜진 느낌이에요. 녹차 플러스 생강은 유행이 아닙니다. 하나의 치료 전략입니다.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방향을 조금이라도 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외래에서 이 음료 덕분에 응급실 안 가도 됐어요 라는 말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음료가 바로 파슬리 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슬리를 그냥 음식 위에 살짝 올리는 장식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대로 달여 마시면 그 순간부터는 장식이 아니라 신장을 씻어주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파슬리에는 신장내과 의사 입장에서 정말 고마운 성분 2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아피제닌과 미리스티신입니다. 아피제닌은 몸 안에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부드럽게 배출시키는 자연 이뇨제처럼 작용합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미네랄을 크게 빼앗지 않습니다.
미리스티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결정들이 커져서 통증이 심한 결석으로 변하기 전에 부드럽게 녹는 것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 하나, 파슬리차는 고요산, 혈중 요산 수치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산이 너무 많으면 관절만 아픈 게 아니라 신장 안쪽을 계속 긁고 자극하고 염증을 만들며 조금씩 신장세포를 망가뜨립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철수 씨 55세.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5년 사이에 신장결석으로 3번이나 응급실을 다녀오셨고 또 그 고통이 올까봐 늘 불안 속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크레아티닌은 2.3까지 올라가 있었고 앞으로가 많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생파슬리 잎을 이용해 우려낸 파슬리차 1컵, 티백 말고 실제 잎으로 끓여 드세요. 8개월 후 그 사이 결석 재발 한 번도 없었고 신장 기능은 더 이상 급격히 떨어지지 않고 안정. 크레아티닌은 2.0으로 소폭 호전 결과를 보고 철수 씨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매일매일 언제 또 아플까 하는 공포에서 조금은 벗어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파슬리차가 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깨끗하게 한다가 아니라 두려움을 줄이고 다시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음료는 많은 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놀라시는 차입니다. 바로 탐 쐐기풀 IPA 네틀 티철입니다. 쐐기풀이라고 하면 먼저 따갑고 가려운 풀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우려낸 쐐기풀 잎차는 신장을 깊이 도와주고 몸 전체를 보강하는 영양차입니다. 쐐기풀 잎에는 철분,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이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형태로 부드럽게 들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좋은 것조차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떤 형태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쐐기풀의 특별한 점은 신장을 도와줄 뿐 아니라 빈혈을 완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장병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이 빈혈입니다. 철분 플러스 비타민C가 함께 들어있어 몸에서 철분을 더 잘 쓰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늘 마음에 남아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은희 어르신 69세.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이지만 늘 지치고 기운이 없던 분입니다. 혈색소 Hb는 9.0, 크레아티닌은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에너지가 촛불처럼 꺼져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드린 제안은 단순했습니다. 하루 2잔의 쐐기풀차, 하나는 아침, 하나는 오후 꾸준히 드셔보세요. 3개월 후 혈색소는 10.7까지 올라가고 오후만 되면 비틀거리던 모습이 사라지고 하루를 버티는 게 아니라 다시 하루를 살아가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쐐기풀은 그냥 풀 한 종류가 아니라 닫혀있던 문을 다시 열어주는 열쇠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쐐기풀차는 단순히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을 넘어 안에서부터 삶의 불빛을 다시 켜주는 음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는 신장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7가지 음료를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알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작게라도 실천해야 선생님의 신장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의 신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소리도 내지 않고 평생 선생님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신장이 조금이라도 보살핌을 받을 차례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혹은 이 이야기를 꼭 들었으면 하는 사람이 떠오른다 라고 느껴지신다면 제가 작은 부탁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내용을 꼭 한번 주변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특히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께 이야기 한번 전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신장, 한 가정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일 아침 나는 이 7가지 중 어떤 음료를 첫 잔으로 선택할까?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신장 건강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저는 김민수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마지막 한 분까지 단 한 분이라도 더 너무 늦기 전에 신장을 지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잘 돌보시고 무엇보다 선생님의 신장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